고등학계열 모집 인원 분석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30일에 발표된 확정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의학계열 모집 단위를 갖고 있는 대학이 총 40개입니다. 총 40개인데 여기 분석 대상에는 39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차의과대학은 의전원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보통의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 인원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외국민과 같이 또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부의 보도자료와는 인원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냥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지금 고3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분석 자료는 3,094명이었습니다. 3,094명의 모집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2025학년도에는 1,489명의 증원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내년 2026학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인원으로 증원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근데 하지만 2026은 아직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네, 이거 정리하는데도 바빠가지고 2026은 아직 정리도 못했습니다. 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한 12월, 1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저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39교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과 변경된 2025 시행 계획을 제가 다 들어가서 다 찾았어요. 그래서 엑셀로 그걸 다 변환을 해가지고 자료 정리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대학에서는 2025 시행 계획이 사실은 작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집 요강이 먼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 제시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학들은 제가 입학처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정시 어떤 방식이죠? 라는 걸 물어보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걸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부 조금은 뭐 인원에서 몇 명 좀 이렇게 왔다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도 조금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일단 이 모집 인원을 분석한다면 누가 뭐래도 일단 수시 정시가 어떻게 배정돼 있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을 놓고 봤을 때 수시와 정시는 67대 33 정도로 수시 정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가장 큰 틀의 룰이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정시 40% 룰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40%를 지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들은 그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다 보니 아무래도 수시 쪽에 조금 더 인원을 배정을 해서 결국 이렇게 조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평균을 내보면은 이런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통 생각하실 때 의예과 의대 학생들을 뽑을 때 제일 많이 어떤 전형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종합? 교과? 네.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수능도 많이 뽑긴 합니다. 많이 뽑긴 하는데 교과가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통계로 일단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요 이거 정리하면서 야 종합을 이렇게 많이 뽑아? 생각보다 좀 많이 뽑네. 이 감도 저는 사실 좀 새로 이렇게 좀 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정시에서 33%만 선발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수시에서 학생들을 다 선발하지 못할 경우 2월 인원이 발생되면은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의대인데도 2월 인원이 발생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인데도 2월 인원이 발생해요? 네, 최저와 관련된 부분 또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요. 2개, 3개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2개, 3개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딱 잡고 나머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누구를 뽑고 싶은데 뽑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2월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가 많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 인재 이슈가 또 있습니다. 최초 의대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회적 여론 기타 등등을 조정해 가는 단계에서 방점이 자꾸 어디로 찍혔느냐 지역으로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의대 증원의 명분은 지역의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한 명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들만 증원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역이 그 지방 그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 무슨 균형 발전에 대한 육성법 거기에 보면 이 권역이 이렇게 7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네 7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권역을 17개 시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최종 확정된 모집 인원을 전체 이 인원의 비율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권역별로 각각의 17개 시도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역에 이렇게 배분이 된 날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국 학생 수 비율은 2023년 11월 기준 이게 왜 지금 24년인데 왜 2023년 11월 기준으로 했느냐 이게 최신이에요. 아직 2024년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 근데 여기에서 특성화고는 뺐어요. 특성화고는 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뭐 자공고 다른 그 외 나머지 학생들 수는 전부 다 그냥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7개 시도 기준으로 각 몇 %씩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옆에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을 단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냥 감 정도 그런 걸 놓고 보셨을 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우리 세종과 광주 두 군데입니다. 근데 세종이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납득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요런 데가 조금 이제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그래서 자꾸 이제 신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지금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7개 권역별로 전형 유형별로 어떤 선발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제가 색약이에요. 저게 무슨 색이에요? 논술? 회색이에요? 회색? 연보라? 네, 연보라가 논술. 그 다음에 노랑이요? 노랑이에요? 연두? 노랑? 네. 노랑이 수능입니다. 네,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 많은 인원이 일단 설정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 수도권만 보시면 어때요?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선발 방식은 뭐죠? 수능입니다. 550명. 2위는 종합입니다. 3위는 논술이고 오히려 교과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국 규모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뭐였죠? 저 기억 안 나요. 뭐였죠? 교과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 역전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 특성에서의 인식이에요. 우수 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종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왜 그런 거냐? 40% 룰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40% 룰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른 모집 단위는 모르겠는데 의대를 뽑는 모집 단위에서 수능으로 뽑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애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 쪽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역으로 딱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지역으로 갈수록 어떤 전형에서 많이 선발을 한다? 교과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설정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종합을 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비율로 정시에 저렇게 딱딱딱 배치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주목할 거는 이제 지금 이 충청권인 거죠. 네, 충청권이면은 요 정도면은 사실은 전체 인원에 놓고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다소 교과를 좀 많이 뽑고, 그죠? 교과를 좀 많이 뽑고 수능도 만만치 않게 인원이 있다. 그 다음에 2월 인원이 일부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요 정시 인원도 사실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인원 규모는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15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도권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게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 대부분 서울이었으니까요. 네, 저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광역자치단체로 딱 변환해서 보니까 또 특색이 확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죠? 대전, 충남, 충북이죠. 근데 대전을 봤더니 어때요? 압도적으로 교과를 굉장히 많이 선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충남에서는 그래도 학종이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뭐 이런 데는 학종이 좀 많습니다. 여기 학종 많고 여기도 좀 학종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학종을 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게 충남에서만 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은 오히려 수능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네,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저는 지금 머리에서 벌써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사실은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섞여서 봐야 돼요. 뒤에 말씀드릴 일반 특별 전형하고 전형 유형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꾸 뒤에 그 내용이 뭐였지 하는 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 잘 안 떠올라서 제가 지금 조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의 어떤 이 증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일반 전형입니다. 그런 전형은 일반 전형이고요. 특별 전형은 이것도 이제 엄밀히 그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이란 기본 계획이란 대학 입학 기본 계획이라는 어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법률이나 또는 어떤 그 기본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 전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농어촌, 저소득, 기회균형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하는 어떤 또 이제 그런 모집 그런 기준 자격 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특별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서 어느 지역이 의사를 그래도 의대 증원이 어마어마만큼 더 늘어났느냐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인재라는 것들이 딱 설정이 되어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과 좋은 성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원 자격 자체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버리는 거니까 또는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무지막지한 그 잘 나가는 애들을 지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구분했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별 전형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가 지역인재, 하나는 농어촌, 하나는 저소득과 관련된 또는 이제 기타 다른 어떤 지원 자격으로 분류가 되는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특별 전형은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높게 나타납니다. 압도적으로 지역 인재가 굉장히 많은 높은 인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대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은 뭐를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역 인재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역 인재에서 내 꿈이 거기에 있지 않아. 나는 다른 데로 갈래. 뭐 소위 이야기하는 빅5 뭐 이런 데로 갈래.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빅5 같은 걸 노리려면은 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일반 전형을 노려봐야 되는 거죠. 일반 전형에 있는 정보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전형이 구성되어 있고 가려고 하는 대학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래서 이쪽에서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서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애들도 같은 시선으로, 근데 그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아니냐에 따른 이 역학관계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상정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전제를 하시고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 안에서 전형 유형, 특별 전형 안에서의 전형 유형들로 세분화를 했을 때 요 인원들을 합한 거예요. 이 인원들을 합해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한눈에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전형은 이런 형태로 지역 인재 여기, 농어촌 일부, 기타 일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도 충분히 일반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인재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 충청권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일부 또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니까 어때요? 지역 인재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어요. 네. 굉장히 넓은 형태로의 이 지역 인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그럼 이게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돼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판단이 안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뒤에서 조금씩 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이제 그 권역별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법률상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은 압도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충청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비율이 지역 인재 비율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눈으로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뭐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울경 쪽이 아무래도 조금 좀 세게 나타나고요. 이 지역 인재 80%까지 뽑기 시작한 대학이 사실은 부산대였습니다. 부산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권으로 넘어갔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 17기 시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여기는 누구도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 아이들끼리만 경쟁할 수 있는 곳은 여기라는 거. 여기 요 빨간 여기가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요 학생들이 요 경쟁할 수 있는 요 애들만 경쟁하는 그룹이 여기에서 형성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5가 항상 서울에만 있지 않아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빅5에 이제 여기를 가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대가 이 대학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증원이 되면 안 돼요. 증원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의과대는 수원에 있어요. 의과대는 수원에 있는데 이게 단일 캠퍼스예요. 그 단일 캠퍼스인 경우에 그 본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지역 구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성대 같은 경우는 서울로 분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증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대는 40명의 미니 의대를 갖고 있었던 대학이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증원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단국대가 또 좀 애매한 게 있는 겁니다. 단국대도 이게 죽전 캠퍼스가 있고 천안 캠퍼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죽전 캠퍼스, 천안 캠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모집 요강 같은 것도 달리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분리된 캠퍼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게 통합된 하나의 캠퍼스예요. 그런데 의과대는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천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소속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국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기 소속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어디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충남으로 충남 맞죠? 네, 충남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충남 여기 단국대에서도 자기들이 지역 인재를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대요. 대교협하고 교육부에. 그랬더니 답변이 속 시원해 오지 않았고 원칙대로 얘기한다면은 경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지역 인재를. 그런데 너희가 그 천안 쪽에 있으니 지역 인재를 하고 싶으면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5 학년도 시행 계획이 작년에 원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요 시행 계획을 낼 때만 하더라도 의대 이슈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 인재 그런 거 전혀 넣지 않은 상태에서 2025를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증원이 이루어져서 지역 인재에 이번에 인원 배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못했답니다. 그리고 2026 학년도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2026 학년도부터는 지역 인재로 인원을 배정을 할 거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7개 시도별로 지역 인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학입니다. 대학별로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먼저 수도권인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죠? 교과를 하지 않는 대학들, 그죠? 교과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첫눈에 딱 들어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교과를 하지 않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어디에 많은 인원을 편성했느냐? 종합에 좀 인원을 좀 많이 편성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은 40% 룰을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40% 정도만 정시를 하면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 비중이 좀 높아 보이는 대학들이 좀 있다는 거. 네. 이런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운영하는 대학 많지 않고요. 근데 이런 대학이 내년 논술에서 이번 올해 논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어떤 대학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은 지금 전형 유형별로는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지점은 뭐죠? 종합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합이 없어요. 네, 교과 수능이에요, 그냥. 그리고 비교적 좀 종합을 많이 운영하는 대학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여기만 좀 정시가 좀 높게 나타나고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 2년에 단기간으로 완성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입학사정관이 채용이 돼서 이게 나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어떤 평가 기준과 안목을 갖추기까지 제법 오래된 시간과 그 훈련 기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입학사정관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대학들인데 입학사정관들이 활동하지 못했던 대학들은 보면은 이렇게 여지없이 좀 굉장히 좀 좁은 형태로.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저는 여기에요. 굉장히 열심히 한 대학인데
또 학종에서 이 선발위는 너무 작다는 거. 이거는 이제 좀 그 의대 교수님들의 좀 입김이 좀 많이 투여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지역들의 대학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권역별로 대학별로 해서 지원 기준에 따른 어떤 전형 분류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대부분 일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청권, 네, 충청권에는 일반 전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국대가 지역 인재가 없는 이유?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예요. 이게 2025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2026부터는 여기에 지역 인재를 할당할 예정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 인재를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펼쳐놓고 있죠. 네, 지역 인재를 굉장히 좀 많이 펼쳐놓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다른 대학들. 근데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대개 가셔서 한번 다른 지역의 다른 대학이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살짝 조금 이제 지역 인재를 조금 더 늘려도 됐을 텐데 좀 아닌 대학들에도 조금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대학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참고 정도 수준으로 이건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권에 있는 대학 6개죠. 충청권에 있는 대학이 6개의 대학별 지역인재 전형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25페이지는 증원 전의 현황이에요. 증원 전의 현황인데 증원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전형 유형별로 놓고 봤을 때 건대 글로컬은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정을 했는데 건양대와 을지대는 교과로 그냥 전부 다 교과로 전부 다 지역 인재를 전부 다 교과로만 세팅을 했고요. 순천향대 교과와 종합, 충남대도 균형 있게 그런데 교과에 좀 더 많이, 충북대는 교과와 수능으로만 이렇게 지역 인재를 설정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제 뭐 언론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 인재에 잘 합격하기 위해서 뭐 춘천으로 가야 되냐, 원주로 가야 되냐, 천안으로 가야 되냐, 세종으로 가야 되냐, 부산으로 가야 되냐 뭐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나름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근데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이걸 놓고 봤더니 제가 진짜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권역별로 학생 수를 넣었고요. 학생 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기준으로 학생 수를 넣은 거고요. 이건 이전 정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증원이 확정된 정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늘어났다. 권역별로 요 정도가 늘어났다를 본 거예요. 그럼 이 숫자만 놓고 보시면 제일 많은 인원이 늘어난 데는 어디죠? 저희 충청이에요. 네, 저희 충청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다른 대학들,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인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아예 안 늘어났던 거고 다른 지역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충청 지역에 있었던 6개의 대학들은 좀 미니 의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충북대 특히. 네. 그런데 여기를 특히 저기 직업을 중심으로 인원을 확 늘려버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충청권이 인원으로는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왔느냐? 글쎄요. 그거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역인재 인원만 따로 띄어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인원으로 기준으로 1000명당 몇 명이 선발되느냐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은 어떤 효과를 본 데는 어디예요? 강원이죠, 강원. 강원은 사실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도 4개인가? 뭐 그렇게 있고요. 뭐 네, 그리고 강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더니 호남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은 지역 인재로만 다 쓴다라는 전제였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다 의대 쓰나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인문할래 하면서 나는 뭐 정치할래 또는 뭐 경영할래 경제할래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 1등 하는 애들이라도 나는 피 못 봐. 피만 보면 나는 나 못해. 이러는 애들도 있고, 반도체 이런 게임 이런 쪽으로 또 빠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 계산하는 거는 정말로 저는 좀 어리석은 짓이었다. 제가 지금 그 어리석은 짓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이라면은 사실은 지역 인재 표현 잘해야 되는데 빅5로 넘어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빅5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애들은 굳이 지역 인재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하겠구나.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 계산은 좀 불가능하겠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호남권의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요 권역을요 그 안에 또 좁혀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전북대였는데, 전북대에서는 지역인재 유형 1, 지역인재 유형 2 해가지고 호남권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북권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이 칸막이를 막아놨던 걸로 유명해요. 이게 벌써 한 3, 4년 됐어요. 유명해요.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광주 사람들이랑 전남, 전북 사람들이랑 맨날 싸워요. 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 원광대가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동국대 와이즈가 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의도는 저는 오히려 낫다고 봐요. 우린 대구 애들을 못 들어오게 막을 거야. 그럼 누구만 뽑겠다는 거예요? 경북 애들만 뽑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순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결국은 전북 걔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륙부터 그렇게 하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살펴봤는데, 이륙까지는 안 살펴봤는데, 네. 네. 저는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서울 수도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지역 안에서 그럼 또 그 권역을 가지고 또 서로 이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논쟁이 가면 갈수록 끝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그냥 다 이런 제한 없애버리는 게 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저는 참 이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기사에서도 심심찮게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100명당 1.2명, 100명당 1.5명이 의대를 갈 수 있다. 지역 인재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전부 다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펼쳐져서 원서를 쓰고 거기에 그 TO만큼의 어떤 순번을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꼭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관점이 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번 이 정원에서 결국은 교과와 수능 중심으로의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부분에 좀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느냐?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 쉽진 않아요. 근데 의대 가기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세종은 할 수가 없어요. 왜? 학기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기제가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만 일반 선택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과목을 1.0을 받아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 진로 선택 또는 전문 교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그 등급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몇 등급? 1.0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이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만 맞추면 돼요? 수능 체제만 맞추면
네, 1.0의 무기를 든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웬만한 교과 전형에 몇 군데 빼놓고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될 거예요.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수능 최저를 또 그렇게 뭐 쉽게 맞추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뭐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이 그러면 제가 얘기한 어떤 이런 방식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전략 또는 학원에서 이런 전략을 학부모님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흔든다면은 어떤 일이 예상되시나요? 학교 교육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들을 이유 없는데요? 저 1.0이 됐어요. 저 이제 딴 거 할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왜 수능을 안 하세요? 저는 수능 준비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필요한 인원과 필요하지 않은 인원으로 구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적용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으로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시고 여기는 수능이니 수능은 당연히 수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 수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빨간색 외에 나머지 여기 파랑과 여기 빨강은 전부 다 수능이 필요한 인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인원 중에 91.4%가 수능이 없으면 의대를 못 가요. 무조건 수능이에요. 91.4%가 수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정원은 394명밖에 없어요. 4,000명 중에 8.6%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교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우리 요 대전에 건양대의 일반 학생 면접 5명과 지역 인재 면접 15명. 요게 유일해요. 전국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은 여기에 있는 대학들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의대가 지금 학생부 교과와 수능의 이 집중이 너무 심하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려면 학생부 종합으로도 좀 많이 선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수능 최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이름대로의 최저 수준의 어떤 수능 최저를 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방법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기준으로 해서 쭉 분류를 했는데요. 2합, 3합, 4합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합 2면은 이게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4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개 2합 2예요. 그러면은 2개만 1 받으면 되네요. 그럼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어, 수학 중 하나는 반드시고요. 영어는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그런데 탐구는 하나하나 각각 쳐주고요. 뭐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제가 볼 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것 또한 뭐 네. 3합 4, 5 정도 수준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대학들이 3합 3입니다. 이건 뭐죠? 네, 3합 3입니다. 이건 뭐죠? 네? 여기 지정된 영역 중에 3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1등급이지 1등급 받는 게 쉽나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 1이에요. 네, 다 1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반영 영역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탐을 하나만 반영하는 것과 2개를 같이 반영하는 건 어떨까요? 2개 같이 반영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 이게 훨씬 어렵고 하나만 반영하면 그래도 좀 조금 이게 그 충족률이 좀 이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3합 3으로 배치한 요 대학들은 결국은 수시라 배치하고 네, 정시에 애들을 뽑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그것도 살짝 조금 과연 충원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수능 최저만 맞으면은 저 끝까지 쭉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원서를 쓸 때 우리 애가 어디에 강점이 있냐를 봐서 우리 애는 정시 쪽이다.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일단 요런 거 최저가 센 쪽에
뭔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대학들이 또 이제 만족하실 만한 그 대학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 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보통의 의과 대학은 대부분 3합 4였습니다. 보통은 3합 4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나는 의과대를 갈래. 근데 나는 수시로 갈 거야. 하면은 어떤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3합 4에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합 4라는 게 3개 영역의 중에 4개 영역 중에 3개가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12 말고는 조합이 없어요. 112 외에 다른 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112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112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건은 뭘까요? 영어입니다. 영어가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영어가 반드시 1이 나와야 다른 데에서 하나 2 정도를 받고 나머지 하나를 1을 받아서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육모 1등급이 몇 퍼센트? 1.3%. 네. 왜 그랬을까요? 저도 묻고 싶어요. 저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출제 들어가기 전에 나름의 합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것들을.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또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의대에 어마무시한 애들이 많이 뛰어들 테니 좀 어렵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정도 이야기가 뭐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또 이제 본 수능에서 또 확 쉽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 수능에서 확 쉽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교과에서 그 성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 별첨으로 드린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게 이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소수점 한 셋째 자리까지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도 문제, 쉬워도 문제, 그러니까 이 적절한 어떤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여기 충남 충북대 뭐 이런 대학들이 지금 여기 3합 4로 지금 세팅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3합 5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네, 충남 충북대도 좀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3합 6, 3합 7이 있고 그다음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4개짜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짜리들은 사실은 3합 몇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4개가 각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기준. 부산에 있는 인제대. 그 다음에 4합 5. 이건 진짜 어려운 거죠. 4합 5는 1112 말고는 조합이 없어요. 1112 말고는 조합이 없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교과 성적이 살짝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수능 최저가 있는 쪽으로 해서 도전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거를 따질 때 앞에 봤었던 3합 3이나 이 4합 5 정도를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합 6. 네, 4합 6은 그래도 뭐 나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조금 뭐 네. 1212 1113 네, 어쨌든 뭐 네. 네, 그런 정도의 조합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제일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여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3합 7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서울대입니다. 뭔가 완전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시입니다. 이건 교과입니다. 종합입니다.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전부 다 수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의 의사결정들이 판단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형태라는 거고 그나마 서울대가 3합 7이라는 3합 7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의대 가려고 맘먹고 진짜 전교권 요 안에 드는 애들이라면 사실은 3합 7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능은 그 정도로 해서 자격고사화한 형태의 그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시간에 오히려 진짜 그 교과에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에서의 변수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으로 경험했던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느냐, 이 성적, 얘는 분명히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진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면접 있는 전형에 이 의과대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100% 떨어져요. 100% 떨어져요. 이게요, 면접을 몇 프로 반영한다, 또는 이제 어디 대학들은 그냥 우리는 PF로만 봅니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면접을 본다는 것만으로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에 대한 준비를 무슨 뭐 학원에 가서 한다든가 뭐 따로 어떤 뭐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학교 안에서의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면접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면접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좀 진짜 이렇게 손도 못 댈 정도의 막 풀이식의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손은 댈 수 있는, 뭔가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이렇게 난도 조절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하는 전형, 면접 없는 전형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걸 제가 막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쪽으로 몰고 싶었는데 안 몰아져요. 그래서 그냥 결국 이렇게 됐는데, 면접 없는 전형의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내구역은 면접 없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면접 있는 전형은 이렇게 학종에선 주로 면접이 있고, 일부 교과, 수능에서도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제법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 권역에 따라, 대학별로 전형 유형에 따라 면접을 보냐 안 보냐, 어떤 전형의 면접을 보냐 안 보냐를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능,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나름 좀 우리는 수능 성적만으로는 선발할 수 없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좀 그런 대학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종합에서는 주로 좀 면접을 보는 추세가 강하고, 교과에도 이렇게 면접을 본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네, 결론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건데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 중심으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성균관대는 좀 예외적이었고, 그다음에 권역별 인원 증가가 가장 큰 곳은 충청권이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헷갈리게 좀 이런저런 말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기회인 건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그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는 지역인재 인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지역인재 인원이 841명 증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역인재에서는 학생부 교과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 499명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수능이 243명이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수시정시를 가리지 않는 수능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수능 중심의 선발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에게는 적용이 안 되겠으나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교과로도 수능으로도 이전에 뽑았던 애들을 타겟팅을 못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대학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양자를 이렇게 섞어서 뭔가 좀 더 여러 다른 측면으로 좀 이렇게 학생들을 살펴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요 정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 4학년도 전형 결과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별첨으로 나눠드린 요 자료를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별첨으로 다시 요 페이퍼로 나눠드린 요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 입학사정관 할 때만 하더라도 대입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알 수 없게 통계를 뭉쳐서 일부러 뭉쳐요.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가지고 뭉쳐서 그런 걸로 이렇게 슬쩍슬쩍 흘리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디가에 무조건 올리게 돼 있어요. 예,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요 자료도 기본적으로 이 어디가에 올라와 있는 자료, 그거를 가지고 작성이 된 거고, 목포제일여고의 김현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걸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따신 거예요. 이게 엑셀로도 다운이 안 돼요. 다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과 모든 걸 다 하세요.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이 의과대 것만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권역의 대학명의 전형 유형의 연도순으로 해서 3년치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경쟁률 있고요. 충합은 최초 합격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추가 합격된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르는 이해 안 되신 분 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등급 50과 등급 70은 이게 50%. 그 다음에 70은 70%. 요 어디가에 공개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지원 인원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 인원. 그러니까 여기 합격 인원과 추합 인원을 모집 인원과 추합 인원을 합하면 합격 인원이 나오는 거죠. 네. 모집 인원과 추합 인원을 합하면 합격 인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합격 인원 기준으로 실 경쟁률을 좀 다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에 가셔서 희망하시는 대학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요게 일관성을 보이는 전형도 있기는 한데요. 일관적이지 않은 전형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점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해에는 확 늘어났다가 어느 해에는 확 줄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입시 이런 대입을 다루는 사람들이 흔히 그냥 막 선문담처럼 하는 얘기가 입시는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원인에 의해서 결국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합리적인 기준만으로는 분석해내기 다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 일단 1페이지 보시면은 가톨릭 때 지역균형 교과에 2023과 2024에 등급 70이 몇이죠? 1.0입니다. 여기 커트라인이 몇이었을까요? 1.0이었습니다. 10명 뽑는데 1.0이 몇 명 지원했을까요? 72명 지원했답니다. 그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애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50 몇 명이었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로 결정되는 걸까요? 면접도 없었어요. 뭐로 결정되는 걸까요? 네? 결국은 이수 단위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가요? 애가 선택할 수 있었던 문제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가톨릭 때 요 의과대학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면접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면접 뿌리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일부 정성평가를 하셔야 된다. 정성평가에서 그 교과 이수 이력 같은 것들을 좀 의미 있게 좀 변별을 해서 거기서 소수점 단위로라도 이렇게 서열만 매겨줘도 거기서 변별은 할 수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어쨌든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경희대도 보면 1.0이에요. 근데 여기가 끝에까지는 1.0이었을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보시면은 이거는 갑자기 숫자가 98.84 이게 뭐죠? 연대는 교과에서 지점수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다 보니 이 등급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주기 어려운 어떤 그런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자체 환산식의 어떤 계산 방식에서의 100점 만점에 환산된 점수로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요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학교 담임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진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면은 충분히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그냥 좀 참고용으로 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중간중간에 빈 칸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빈 칸은 왜 나오는 거죠? 3명 이하이기 때문에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인 경우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뭐 제가 이거 엑셀로 변환 막 이렇게 긁어서 막 변환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의 오류 일 수도 있습니다. 네. 3페이지 가운데 쪽에 충북대 2024 종합에 70% 컷이 2.01입니다. 우리 애가 1.9입니다. 여기 있으면 합격하겠네요. 여기 있으면 합격하겠네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종합이어서. 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숫자만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종합인지 교과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인원이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내렸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돼요. 학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해내요. 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강원도 쪽에 강원 인재 전형으로의 종합 전형들은 몇몇 대학에서 4점대, 3점대 합격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 네. 모르죠. 네, 뭐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그렇게들 추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런 정도로 해서 참고용으로, 그리고 이거는 항상 고정값이 아니라는 거, 항상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 이 건물에서 그 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교사 간담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뭐 그냥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런 자리를 갔는데 어제 이제 고려대하고 충남대 시간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충남대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제가 갖고 올 걸. 110, 120페이지 정도짜리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과를 다 이 통계 자료로 눈으로 한눈에 확인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다 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 홈페이지에 이걸 올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자료 좀 하려고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고 아니면 교사용으로만 그냥 배부가 된 건가? 뭐 좀 그러는데 언젠가 올라올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의예과와 관련된 것만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3페이지고요.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 일반 전형과 지역 전형이 있었는데 여기에 25% 컷, 50% 컷, 75% 컷, 최종 컷, 마지막 컷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게 올해가 처음이라 여기 다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눈에 보입니다. 이거 혹시 저기 뭐 의공학과, 의생명 시스템 뭐 이런 학과 아닌가요? 의예과 맞습니다. 의예과. 무슨 전형?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하나, 둘, 셋, 4명. 4명까지 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발표해서 없어지는 네? 이걸 발표해가지고 없어지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 멘트를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성균관대에서 인문애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과가 어딘지 아세요? 그 뭐 글로벌 리더, 글로벌 무슨 경영, 글로벌에서 뭐 3개 학과 있잖아요. 글로벌 짝 앞에 붙는 3개 있어요. 3개. 그게 제일 인기 있는 학과거든요. 그중에 글로벌 경영에 작년에 3.6인 일반고 학생이 합격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죠? 실제 있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걔는 거기를 왜 썼을까요? 걔는 거기 왜 썼을까요? 자기는 정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납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쭉 썼는데 남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붙는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붙은 거예요. 왜? 애들이 다 이전 연도에 입결을 보고 내가 요성적으로 여기를 붙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아까운데 난 그럼 차라리 다른데 이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확 비어버리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합격을 쭉 시켰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가대 됐는데요. 저 서울대 됐는데요. 저 어디 됐는데요. 어디 됐는데요.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선이 뚝뚝뚝 오다가 갑자기 어느 공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점프라고 하고요. 이제 흔히 빵꾸라 하는 거죠. 네. 이 빵꾸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냥 다 공개하자. 이게 뭐 공개한다고 문제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저 끝에 애가 무슨 자사고 특목고 학생이었을까요? 어제 설명 들었는데 천안의 일반고 학생이었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얘는 뭐가 된 거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충남대 수능 최저가 달라진 점은 탐구를 둘을 하냐 하나를 하냐 그거의 변화만 있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작년이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보여드린 표 쭉 숫자 쭉 있는 그것만 보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자 올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만 보는 거 아니고요. 대전 애들도 보고 충남 애들도 보고 충청 애들도 보고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죠? 나도 의대 한번 써볼까? 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지원하지 않았던 애들이 다다다다다다 지원을 하겠죠. 여기가 아주 빽빽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보다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네. 교과전형 작년에 이런 결과 나온 거를 지금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 일반전형과 서류전형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전형에는 면접이 있고 서류전형에는 면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반의 보통의 학과의 보통의 전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류전형이 살짝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면접전형이 살짝 성적이 떨어져요. 이게 일반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여기는 이제 진짜 배기들 나는 자신 있어. 자신감이 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면접 가서 그냥 할 거야 하고 들어왔던 거고 오히려 면접에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간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얘네나 그렇다고 해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예. 정말 완전 아주 별 차이 없는 다 괜찮은 애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지금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칸이 1등급의 0.2 구간이에요. 그래서 1.0에서 1.2까지 1.3에서 4까지 5에서 6 이렇게 쭉 한 건데 2022, 2023에는 요 밑에가 하나도 없었는데 2024에서 뚝뚝뚝뚝뚝뚝 나온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올해는 다 끌어당겨질 거다라는 거. 그러면은 전략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한 건데요. 상식적으로 체감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등급에 여기 붙으려고 여기를 써? 하는 대학들이 보여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좀 약간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 그럼 그런 데가 살짝 빠져요. 그 다음 해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된 데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저처럼 얘기해요. 여기는 분명히 오릅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경쟁률 엄청 올라갈 거예요. 엄청 올라갈 거예요. 여기 그냥 드글드글하게 여기 모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전 질문 주신 거 한번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사전 질문입니다.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랬습니다.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과 예상 학교 내신 컷. 지역 인재 수시 교과 입결 하락 예상 커트라인 궁금합니다. 네, 요걸 제가 이제 번역하면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요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인재가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의예에서 교과 전형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1.1, 1.2에서 왔다 갔다 해요. 컷이 보통은. 네. 보통의 직어국 메이저는 뭐 더 1.0 몇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1.1 몇, 1.2 몇에서 이렇게 다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내려가긴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진 않아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 폭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폭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아주 막 의미 있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폭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라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답답하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담임선생님들과도 한번 상담해 보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지방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유리해졌지만 그죠? 이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평범한 학생부로 메이저 의대 학종으로 진학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몇 개를 좀 빼볼게요. 일단 여기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려워진 거 빼고요. 일반고 평범한 학생부로 메이저 의대 학종 진학하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됐다 안 됐다와 관계없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학종으로 그러면은 우리 애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데이터 이거 쭉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교과보다는 학종은 아무래도 조금의 여유가 있는 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유도 근데 사실은 막 아주 여유 있게 가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은 뭐 한 1점 뭐 아까 제가 1.2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한 1.6 또는 뭐 1.78 뭐 요 정도 끝선이 이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점대 애들만 하더라도 전국에 학교가 일반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일반고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국에? 일반고만 했을 때 1590 몇 개가 있어요. 그럼 1600개 정도가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자사고, 그다음에 원래 의대는 사실은 또 이제 걔네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특목고는 원래는 못 가는 건데 이제 또 요즘 이제 스물스물 애들이 뭐 나 토해낼래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자사고, 특목고 일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은 뭐 한 1700에서 뭐 한 넓게 잡으면은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지역의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아예 대입 이런 진학에 아무 관심 없는 또 고등학교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고등학교라고 놓고 봤을 때 한 1200에서 14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00에서 1400개 정도 고등학교. 근데 이제 거기에 인원 증가는 1400명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 위주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 건데 그냥 진짜 막 너무 복잡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야 되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한다면은 한 학교에 결국은 한 2명 정도 좀 더 늘어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네. 컴공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의대 증원 결과 인서울이나 과학기술원 진입이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이거죠. 나는 사실은 의대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애들이 여기로 막 넘어갈 거야. 그러니 여기 좀 비지 않을까? 이제 요걸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능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나 종합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얘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물화생지를 과학 중점이나 과고 애들이 아니고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는 선택을 해야 돼요? 화생 2까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컴공을 가려는 애는 무조건 뭘 선택해야 돼요? 물2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누군가가 화생에 물2까지 해가지고 교과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요 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나는 컴공이야, 난 소프트웨어야, 지금 인공지능이 됐었잖아,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막 했는데 막상 수능을 딱 보고 났더니 메이저 뭐 어디 떴어. 배터리가 3칸 4칸 떴어. 뭔지 모르시나? 진학사 모의 지원 하면은 배터리로 그걸 보여주거든요. 배터리가 4칸이면은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딱 보이건 딱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죠? 걔는 아무리 중심을 잡고 있어도 주변에서 다 말려요. 넌 의대다. 너 의대 써야 된다. 의대다. 예.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애들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시 쪽에서, 정시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과학기술원은 정시 인원이 매우 작아요. 네. 과학기술원 쪽은 거의 그냥 수시로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생각하신다면은 컴공에서 저기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서울의 일반 종합대학의 컴공이나 이런 쪽을 생각하신다면은 약간의 뭐 0.1 정도, 0.15 정도, 그 정도의 흔들림,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궁금한 걸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질문이 있었고요. 의대와 학생부의 중요성, 진로가 확실히 드러나게 쓰는 게 유리한지, 요즘 학생부 지향하는 방향성, 네, 이렇게 쓰셨는데 가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역량도 출중하고 능력 좋은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의 단점만 보여도 쳐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정말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서 진로, 의대 애들은 진로가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불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납득이 되는 진로 변경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진로 변경이라면은 사실은 그냥 얘는 그냥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는 거 아니야? 의사 되고 싶은 거 전혀 없는데, 또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 또는 집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부 지향하는 방향성은 있는 그대로의 학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수업에서의 역량을, 수업에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학생부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쓰기가 사실 좀 쉽지 않고, 아직도 좀 진로 중심으로의 뭔가 그 세특이 좀 만연되어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40% 반영해서 60% 반영으로 변경했습니다. 연대교과 지점수에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주신 요 정보만으로는 요게 유리합니다, 불리합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계산식인데, 이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본인의 원점수 빼기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커지려면 원점수가 평균보다 멀어야 돼요. 저 뒤로 멀면 안 되고요. 앞으로 멀어야 돼요. 앞으로 멀어야 되고, 이 표준 편차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지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역학관계를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선생님께서 그 수행평가를 좀 조절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점수 주시는 그 권한은 사실 선생님들 고유의 권한인 거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성적 처리의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뭔가 좀 이상한 방식이에요. 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이 40이냐 60이냐 20이냐 80이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등급만 잘 형성되면은 성적 처리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요 과정에서 몇몇 대학들이 그냥 등급만을 계산하는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대 이 방식인 거고, 저 시립대 있을 때도 지점 썼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그러면은 결국 이 표준 편차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편차가 낮아지려면 애들이 비슷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애들이 비슷비슷한 데가 어디예요? 자사고나 특목고이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자사고, 특목고 우대하려고 이러는 거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 진짜 시립대 있을 때 이 지점수를 사용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등급만으로 계산할 때 대학에서 이거를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기를 돌리면요. 소수점 7자리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몇 점, 그러니까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900 몇십 몇 점, 몇 해서 8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7번째 자리 끊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번째 자리에서 등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다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동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동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끝에 저기 소수점 셋째 자리, 넷째 자리에서 바뀌어서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동점자를 좀 없애보자. 동점자로 뭉치는 거를 좀 흩어보자라고 했을 때 통계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싹 살펴보시더니 지점수 그런 거예요. 그 의도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변별이 좀 잘 돼요. 그러니까는 같은 1등급이더라도 어떤 조건 속의 1등급이냐에 따라 요 값들이 좀 차이가 이렇게 확확 바뀌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저기 최소 학생 뭐죠? 그 용어가 있는데
그 네네 최저학력 그 책임 교육 뭐 이제 그것 때문에 60%를 반영했다 뭐 그 해석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은 뭐 요거다 결국은 세종이 조금 표준 편차가 크긴 해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제가 봐도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렇게 아주 그냥 막 회복 못할 정도의 막 불이익이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